두 개의 발언입니다. 두 개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거죠. 대선 때. 그리고 기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작은 제목부터 보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래.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를 한 겁니다. 대선 때 발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허위 발언으로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 김문기 전 처장, 김문기 처장.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검찰은 이재명 변호사 때부터 김문기 알았다. 그렇게 판단한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제 관계자가. 그다음 여기 이재명 억지 기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좀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기소가 된 것도 있고 이번에 기소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 알았는가 이 부분. 근데 몰랐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 요거 허위로 검찰을 보면서 기소. 그리고요.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뭐 국토부가 뭐 당시에 뭐 협박했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요것도 문제가 돼서 기소. 다만 대장동 관련된 사업에서 뭐 보고를 받았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불충분해서 요건 빠졌어요, 이번에. 그거는 불기소가 된 거죠, 뭐 사실상. 두 가지 내용,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서영수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점과 성남시장 시절엔 함께 호주 출장도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고의적 거짓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언론 담당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 대표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는 서면 답변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시효가 중지된 점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좀 더 이어가 보죠. 이제 이게 공방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게 고의로 거짓말한 거다. 그리고 김 처장 사망 후 논란 막으려 허위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 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그렇게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요. 그게 무슨 허위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공세에 방어하려고 다소 과장해서 얘기한 것뿐이다. 과장을 허위로 본다. 이런 반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기소가 되니까 재판이 진행될 텐데 그러니까 이 발언이 작정을 한 거냐? 아니다. 다소 말하다 보니까 과장한 거냐. 그리고요. 이재명 이 대표가 과거 도의사 시절에 문제됐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 지방선거 때 친형 관련해서. 근데 그게 뭐 2심에서 유죄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되면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즉흥 발언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발언은 무엇이냐? 이거 역시 즉흥 발언이냐? 아니다. 이거는 생각을 하고 작정한 발언이다. 관점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죠. 다음은 여야 반응을 좀 적어놨습니다. 야당 추잡한 사냥. 이번 이 기소를 사냥에 묘사했어요. 근데 추잡하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보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거는? 임기 보장이 안 된다는 거는
스스로 내려오거나 우리에게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탄핵이란 기억. 이걸 염두한 건가요, 지금요?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강력 반발입니다. 좀 더 보죠.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오후에 긴급 최고회의 저녁에 열었어요. 그러면서 저열하고 부당한 정치 기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아마추어 보복 정치 중단하라. 나 여당에서는요. 왜 그러세요? 죄 있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 또 이런 반응입니다. 여기는요. 그게 상식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뭐 고 김문기 초장 관련된 내용 좀 더 적혀 있고요. 자, 그럼요. 여야의 반응 3명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야당 당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반협치의 폭거입니다.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정당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면서요. 동시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언론은 맞불이라고 표현하는데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건 2건 고발했었죠. 이런 식으로 뭔가 맞불을 놓는 모습이 있거든요. 자, 이런 모습. 그리고 최근에는요. 뭐 이 관저무소 공사 등등 관련해서 또 별도의 어떤 이 당내 단체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파겠다. 어제 또 이런 의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응과 관련해서 당내 의견이 조금 나누거든요. 그 나누는 의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예 그냥 저 대놓고 싸움을 하자는 거구나. 뭐 싸움을 하자는데 이걸 저희가 그냥 맞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유권 차원에서라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 김혜경이라는 이름만 올라가는 게 좀 우리 당으로서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도 한쪽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보기 위해 가지고 빨리 좀 비밀번호를 해제한 거 아닌가. 근데 정말 국민들로서는 이번 추석 밥상이 참 짜증스러울 것 같아요. 대선 3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 뭐 어차피 기소됐으니까 재판 과정 들어갈 거예요. 뭐 이건 차치하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 최근 며칠 동안 보였죠. 김관옥 소장님. 네. 그러니까 앞서 들었지만 이건 자위권 발동이다. 맞고만 있을 수 없는 거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까지 대응을 하게 되면 지금 추석밥상에 짜증만 올라가는 거다.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라고 그러는 거냐. 뭐 민생, 민의 이런 거 어디 가느냐. 또 이런 약간 다른 결이 있거든요. 김관옥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치솟고 예. 금리도 오르고 거기다가 뭐 수해까지 벌어지고 예. 또 여전히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고 예. 민생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정치권이 뭘 해야 되냐면 여야가 사실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고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그런 추석을 맞이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합니까? 문제를 거꾸로 만들고 이 있는 거 부담을 아닙니까? 다 지금? 국민에게 주고 있어요. 그 예. 법적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서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어요. 양쪽이. 예. 정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럼 정치인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역할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이것이 자유권이다. 뭐 또 반대로 이것이 뭐 방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다음 날로 한번 돌아가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생 협치를 하겠다. 전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또 협력을 하겠다 그래.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기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권성동 대표는 뭐 형법 교과서다. 뭐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를 평가하는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나와요. 전화 통화한 다음 날 통보하는 게 알려졌죠. 그렇죠. 오라고 소환하는 게 알려졌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직자선거법의 공소시가 6개월이기 때문에 예. 이런 추석의 장면에 꼭 이거를 올려야 되느냐. 그 훨씬 전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김혜경 여사 문제도 그래요. 그거는 훨씬 더 먼저 할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예. 꼭 다 맞춰가지고 추석 앞상에 두 부부의 어떤
기소 내용을 또는 공범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이런 장면을 검찰이 꼭 해야만 하는 근데 것인가? 김여경 여사 거는 좀 더 보겠다 그래서 그 다른 그 그렇지만 이제 관계자만 기소하고 그 배모 여기 좀 씨만 기소를 남겠죠?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효가 사실은 멈춘다 그러죠? 그 시효만 멈추는 것이 같은 효과는 그대로 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추석의 장면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예. 그러니 예컨대 뭐 야당의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 김건희 여사한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방치하고 갈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뭐 자위권이다. 저는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보면 그 사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내곡동 사저. 그렇습니다. 그때 특검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엄중히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건은 그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등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대통령실의 뭐 채용 문제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또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개보수하는 게 있잖아요. 예. 관저. 거기에 이제 수주 관련해 가지고 또 무슨 의혹이 또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방치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은 대통령 주변은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유지했던 것인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 것이냐의 문제는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어찌됐건 예. 지금 추석이라는 부분이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국민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정치권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김용 전 부대변인.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그리고 기소에 앞서서 뭐 특검, 고발 등등 그리고 어제도 또 하나 또 나왔고요. 이런 민주당의 대응. 이걸 좀 같이 보면은요. 기소는 사법적 행동과 판단이다. 근데 특검법이라든가 고발 이거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정치적 행동이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한 거잖아요. 어떻게 국민들이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 아까 조응천 의원은 아까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한 것 같아요. 그게 그 대응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시각이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태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응천 의원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거에 대한 생각을 일치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당 대표를 정말 공직선거법 위반에 아까 우리도 얘기한 것처럼 2개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만드는 사태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이 똑같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면 아 정말 법대로 잘했습니다. 예,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의 지나친 공권력 남용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뭔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는 거고요.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 자꾸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 맞불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런 시각의 그 배경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굉장히 서둘러서 내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시기의 문제인 예.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직전 하루 남겨두고 기소를 한 부분도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하고 무관하게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과 이것들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허위 경력 이렇게 예. 부풀려가지고 교수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의혹을 지금 갖고 있고요. 예. 그러면 작년에 사과까지 했으면 이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올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도 사적인 이런 인연에 의한 뭐 순방을 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관저공사의 수의 계약이나 이런 문제점들은 굉장히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변을 둘러싼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이런 모든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것이 예. 국정 운영에 바른 것인가. 예. 저는 그거는 분명히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거와 관련돼서 별도의 검증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특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실효성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법적으로 실효적인 것만 우리가 세상에서 다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검법 같은 경우도 뭐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지만 예. 저는 국민들 여론이 아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는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장희찬 이사님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수사가 진행된 중에 이제 기소가 하나 이루어졌어요. 지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향후에 수사는 또 계속 진행이 된다는 설명도 있었고요. 이쪽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향한 고발 그리고 어떤 또 당내 어제는 또 하나 또 새롭게 뭐가 제시가 됐었고요. 이게 이제 부닥치는 상황인데 특검 고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열려 있다. 국정감사 동안 충분하게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 특검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국정감사라는 어떤 기회가 있는데 이거 써보지도 않고 바로 들어가는 거 역시 추석 박상 너무 의식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 분명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이번 특검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아무렇게나 막 지른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른 거다 이거는 그냥. 보통 특검법을 발의할 때 여당이 한 명 추천, 야당이 한 명 추천해서 그중에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중 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행이며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저는 막무가내 특검법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이 특검법을 보면 전부 다 민주당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야당 추천으로 해놨죠. 도저히 여당에게 이걸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남겨두지 않은 그냥 지르고 보고 이 특검법으로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기소나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올라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특검법이라고 다 올려보자.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00번, 200번 양보해서 뭐 국정감사도 남아있고 정기국회 그리고 뭐 국정조사라던가 뭐 대정부 질의 등의 여러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법 발의한 것 이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규모 자체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규모보다 더 큽니다. 100명 넘어가는 걸로 나오죠. 이번에 뭐 특검보 검사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국민들이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조금 고개를 갸웃거린다 손 치더라도 뭐 야당이 다 추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규모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크게 키운 것은 이거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 패스트트랙에 키를 쥐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공개적으로 반대한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조정훈 대표가 어제 올린 글의 일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올까요? 이게 바로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거든요. 이분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된 분이에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왔던 분이고 이 특검이라는 게 지난 정부에서 뭔가 가려졌던 걸 새로 밝히는 데 의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반 동안 탈탈 털었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할 당위성이 없다고 친야 성향,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된 분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 깨달라고 몇 번 드셨어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뭐 반박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당에 있던 분도 사실은 지금 여당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야당 성향이다. 이것을 꼭 야당의 의원처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장면에서 사실은 특검이라는 것을 왜 하느냐는 거거든요. 특검과 국정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국정조사는 단순히 조사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면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특검이라는 걸 안 가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안 하니까 사실 특검이라는 기소권을 가진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 수사했다면 계속 지적되거든요. 제가 지금 정리 좀 할게요. 지금 계속 나오는 발언이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안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그렇게 오래 했습니다. 근데 못 찾았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래요?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요? 그거 어차피 다 누구 라인인데요. 이겁니다, 지금요. 그럼 한마디 말하면 이쪽은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이쪽은 못 믿어요, 그거. 그 특검 나왔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지 않고 특검을 먼저 내세운 거는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조사의 어떤 역량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만들어는 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검사의 뭐 규모가 어떻다 그리고 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법은 어떻게든 여야의 합의 속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이 제안으로 안으로 등장한 것이지 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 안을 갖다 놓고 사실 여당의 주장들을 반영하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특검을 야당이 제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겸허하게
사실 여당이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필요성이 전적으로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예.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까지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보고 의원님. 네. 그 특검이 필요하면 하겠죠. 특검을 하려면 명분과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또 우상호 의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에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장 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은 가장 큰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가장 큰 건인 예.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미 저기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주범들을 예. 재판 넘겨가지고 기소해서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할 일을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2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어가지고 기소조차 못했잖아요. 예. 기소를 못했다는 거는 혐의점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점에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예. 제대로 일을 못한 건가라는 의문을 풀 수밖에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 그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옛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정권 바뀌면요. 검찰은 누구 편일까? 요거부터 따집니다, 다들. 그리고 과거의 수사, 요거 못 믿어요. 다시 하시죠. 또 이쪽에서는요. 왜 못 믿어요? 사법기관이 한 건데. 이겁니다, 매일. 이번에도 한치의 예의도 없습니다, 지금. 자, 일단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표 얘기하다가 이제 뭐 특검 얘기로 많이 갔어요. 다시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기사 보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 뗀 피선거권 당연히 제한받고요. 그에 따라서 의원직도 박탈됩니다. 그리고 당도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백현동, 대장동 등등등 이런 거보다 알고 보면 정치적으로 이게 더 무시무시한 거다 지금. 2027년 대선 물 건너갑니다. 피선거권 박탈이니까요. 그리고요 당도 선거비용 대선 때 쓴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피선거권 박탈이면 의원직 유지가 안 되거든요. 역시 지금 현역 의원도 내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거 장해찬 이사장. 만약에 이런 결과라면 엄청난데요, 지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무리수인 특검법까지 띄어가면서 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의혹의 물줄기를 좀 돌리려고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예. 선거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 7인회라는 측근들이 있죠. 근데 그중에 안성의 이규민 전 의원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됐어요. 그렇습니다. 왜 박탈됐느냐? 선거 홍보물에 고속도로랑 자동차 전용도로 잘못 써서 의원직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게 의원직까지 상실될 일인가 싶은데 매우 엄격하게 설명을 적용되는 잘못했다, 것이거든요. 틀리게 했다는 거죠? 그럼요. 이게 고의적으로 유권자를 기방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혼용해서 쓸 수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날아갑니다. 공선법이 그만큼 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재보궐에 그 자리에 국민의힘 김학영 의원이 또 출마해서 당선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의 발언으로 이 똑같은 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다 왔어요. 예. 그때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발언이었죠. 근데 그 당시 대법원 판결도 보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긴급한 TV 토론에서는 고의 없이 그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취지였는데 약간 즉흥성이 많았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백현동 발언이나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된 발언은 TV 토론에서 일시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 방송 프로그램이나 국회 관련된 질의에서 예.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정정하지 않고 그 주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 허위라는 게 증명이 되면 과거 대법원 판례처럼 이게 TV 토론이라는 긴급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의원직도 상실되는 것이고요.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400억 예. 이상의 이 선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예. 보통 여야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 1,000억 정도로 어림잡더라고요. 그럼
민주당 재산의 절반이 거의 날아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좀 패닉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의원 전 부대변인께 민주당 계시니까 요거 만약에 이 결과 모릅니다. 이것도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당도 선거 비용 434억 원 반환. 김의원 전 부대변인. 민주당 이 여유가 있습니까? 이거 반환할 여유? 뭐 글쎄요. 금고에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놓고 예.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생각이 완전히 순서가 지금 틀린 장혜찬 거죠. 이사장은 이제 예. 이런 거 걱정하니까 네. 이렇게 반발하는군요. 예. 이 시각인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뭐 언론에서는 항상 발생할 뭐 1%의 가능성이 있는 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론은 좀 앞서서 뭔가를 제시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당사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진로는 어쩔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난리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생각이 잘못된 거고요. 지금 두 개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계속 정정을 안 했냐고 하는데 이게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정정을 안 한 거죠. 실제 모르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협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 선거법 관련해서 2년을 끌었습니다. 2년 후에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났었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당사자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그런 걸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떤 윤석열 정부가 어떤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 이 모든 것을 어떤 정치화하면서 국정 운영의 미숙함이나 이 낮은 지지율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굉장히 오히려 더 저는 윤석열 정부가 훨씬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박봉근 의원님, 김광 소장님 두 분께 한 1분씩 발언기 드릴게요.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쭉 흘러와서 또 이게 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기소가 추석 연휴 앞두고 그리고 마지막 날 공소시효 마지막 날 앞두고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드니까 이런 걸로 눈 돌리려고 하는군요. 딱 이 시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반면에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잘못을 해놓고 그게 자꾸 부각되니까 다른 걸 자꾸 상에다 올려놓는다. 딱 이 시각입니다. 지금. 두 정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서로 믿지 않습니다. 박봉근 의원님.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거 좀 심각해요. 사실은요. 이게 가정이긴 합니다만. 심각하죠. 그런데 처음에 검찰이 출석 소환 통보서를 보내고 그리고 기소를 했지만은 그럴 때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질구레한 건 같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엉뚱한 말꼬투리 잡아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권은 지난 대선에 첨예한 이슈였었어요. 국민들의 관심 너무 많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협박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알지 못한다. 근데 이분은 감사원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협조 공문을 보낸 걸로 드러났고 또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언론 보도 났습니다만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또 9박 11일 동안 같이 골프도 치고 해외 출장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한 권력이죠. 거대 야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다. 이런 당대표를 검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객관적 증거 없이 그리고 논리 없이 소환해서 기소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한 증거를 갖고서 기소를 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정치 탄압 프레임을 걸 게 아니라 본인 떳떳하면 나가서 자기 논리대로 이야기를 해서 검찰을 박살을 내면은 그 효과 뭡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 프레임이 먹혀드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위상이랄지 본인의 입지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좋은 전화위복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떳떳하게 나가서 대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까지 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자신 있으니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좀 핵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김건학 소장님. 이 한국일보 기사를 쓰려면 저렇게 쓰려면 똑같이 국민의힘에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이 써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예. 고발을 했어요. 비슷한 뭐 지금 임기 동안에는 안 되지만 예. 퇴임 때는 그것이 유죄로 나오면 500억의 예컨대 이 비용을 다 다시 소급해서 토해내야 거꾸로 됩니다. 가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때도. 그래서 이거는 뭐 양쪽이 다 예, 걸려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여기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 자체가 사실은 편향성이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럼 검찰이 이렇게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예, 얘기한 예. 선거법 관련해서 예컨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국감장으로 돌아가면 김용판 의원이 뭐를 제시하냐면 예. 거기에 조폭 돈다발을 해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수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예. 허위였잖아요. 그 지금 수사하고 있나요? 지금 오늘 내일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66명의 여당 예. 의원들이 그 이재명 대표 아들이 예. 사실상 뭐 화천대유에 근무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줬을 텐데 그거 지금 다 불기소 예.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 영향 안 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공정하다. 예. 일방적인 부분이 있다. 형평성이 예. 떨어진다. 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검찰에서 하는 거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일부러 판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다 같이 하는 거지. 거기가 문제가 크니까 파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서로 멱살을 잡듯이 싸우는 겁니다, 지금.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치권 좀 그렇습니다, 모습이요.